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이죠.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 바로 해볼게요. 오늘의 증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증거 역시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단어는 좀 안 쓰고 싶은데 네. 워낙에 시장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쓰게 됩니다. 일단 오늘하고 또 최근 시장은 그렇게 엄청 나쁘지는 않았어요. 한 1, 2주 전보다 시장은 조금 약간 활기가 좀 띄었고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조금씩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네.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 강보합선 비교적 강하게 올라갔었죠. 상승 출발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인 리비안으로부터 약 8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산업구역인가요? 자, 원통형 배터리를 수주했다는 그런 소식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아침에 좀 강하게 올랐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많아서 분위기도 괜찮았는데 결국에 국내 증시 밀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강세 출발 후에 결국엔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된 모습이죠. 좋을 것 같았던 분위기 또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이 갔다가 밀리는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고 답답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이제 강세 출발 후에 주가가 약보합선까지 밀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전장 초반에 약 4,000계약 가까운 그런 선물을 매수를 했었다가 4,000계약 가까운 그 선물들이 그 오전부터 장 마감 시까지 결국엔 약 3,000계약 정도까지 매도로 전환한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아침 초장부터 막판까지 선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도를 하면서 선물 지수가 밀렸고 결국에 지수가 그래서 밀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 시장은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시장이 살아난다는 게 또 한 번 확인된 것이고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키를 꽉 쥐고 있다는 게 또 한 번 확인이 된 겁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주식을 파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긴 사라졌죠.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살아나지 못한 부분이고 또 여기다가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들, 공매도 원인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공매도는 내년 3월에 개시가 된다고 하니까 3월 정도나 가야 그때 가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단정 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에 의해서 장세가 계속 짓눌리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종목군들의 수급이 많이 분산됐습니다. 여기저기 종목군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수급이 한 대로 뭉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또 외국인들과 함께 기관들도 그동안 매수하다가 일부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답보 상태 내지는 굉장히 복잡스러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할 때는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지 내일의 단서도 만나볼게요. 내일의 단서는 모멘텀 장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모멘텀 장세 그리고 종목 장세, 종목별 순환 장세 거의 같은 맥락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딱히 모멘텀 장세라고 이제 정의를 한 것은 네. 지금 그동안의 시장 자체가 모멘텀 장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단순하게 종목이 기업의 가치가 좋다라 그래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좋은 종목들도 특별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뉴스가 나오거나 리포트가 나오거나 이런 재료가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가는 참 특이한 장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떤 이슈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겠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조선주가 급등했던 부분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통하면서 조선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조선이라는 단어가 하나 딱 들어가니까 곧바로 주가가 폭등하는 이런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장세는 같은 트럼프 관련주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심의 반등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의 전반적으로 혼주 장세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관련주들이 그나마 모멘텀이 좀 더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라고 한다면 방산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우주항공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그들 섹터들끼리도 종목군 불려도 모멘텀이 나올 때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트럼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언급드렸듯이
어제는 조선주들의 강세가 좀 진행됐고 또 우주항공 관련주의 반등이 오늘 좀 진행됐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주식의 순환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방산, 그리고 조선주, 원전, 우주항공,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종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서는 이제 종전 관련주들의 반등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모멘텀 장세인 만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서 순환하는 그 흐름들을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멘텀 장세지만 모멘텀이 하나씩 쌓이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모멘텀 장세를 대비를 하면서도 주가가 이제 모멘텀 장세가 한 번 올랐다가 꺾이겠죠. 그럼 또 뉴스 나오면 또 올라갑니다.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죠. 그런 계단식 상승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장세는 트레이딩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트럼프 모멘텀 관련주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면서 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주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께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오늘도 주가가 이제 미미하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더라도 주가가 그냥 깔끔하게 안 갑니다. 갔다가 또 눌렸다가 또 눌린 상태에서 모멘텀이 나오면 또 올라가고 또 M&A가 올라오면서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말 그대로 주가가 춤을 추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수급 상황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주식을 또 이틀 정도 매도했다가 다시 나흘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사고 계속해서 파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분명히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도 모멘텀이 있고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시세를 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의 주가가 결국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만 이렇게 모멘텀이 살아있고 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들의 반등이 더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시장의 특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망 트럼프 트레이드 이 수혜주는 계단식 상승세를 보일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외인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을 선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볼 순서입니다. 매니저님, 저희 소개해드리고 바로 또 수익을 안겨준 종목들도 있는데요. 종목 리뷰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자, 오늘 하나오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오션이 이제 주가가 아침 초장부터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참 등치 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침 초장부터 갭상승 출발을 했고 장중 내내 변동성이 있었고요. 많이 올라갔다 막판에 밀렸다가 또 아래꼬리를 달고 오늘 십자봉을 그리면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량은 어제보다도 더 많이 폭증을 했고요. 현재 보시더라도 기관 투자가들 6,200주로 매수 규모가 줄긴 했습니다만 어제 91만 주, 외국인들은 어제 77만 주, 오늘 30만 주 매수를 기록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죠. 앞서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네들이 선호하고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조선주들은 그렇지 않아도 업황 자체가 너무나 좋은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만큼 그 성장 잠재력도 상당히 큽니다. 조선 업황 자체는 여전히 호황인 상태에서 조선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큰 상태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미국의 MRO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면 미국 시장의 미국의 조선 시장 자체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접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선주들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시장의 주도주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주가가 곧바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언급드렸듯이 한국항공우주처럼 출렁출렁거리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조선업체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조선업황 외에 미국의 방산산업, 해양 방산산업 쪽에서의 상당한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좀 더 먼 관점으로 보자. 그동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방산주들의 시세가 그렇게 춤을 추면서 장기적인 시세가 나타났듯이 이들 종목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 등락 신경 쓰지 말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전히 매집 전략은 필요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집을 하자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은근하게 시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아직까지는 박스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고 21평선에게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서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이 늘어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직전 고점대 매물을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반영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러나 원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글로벌적인 하나의 트렌드가 된다는 측면이고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라는 측면에서 조만간에 또 호재가 나오게 되는 주가의 급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현재 아직까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들 3일째 매수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는 아닙니다만 이 앞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답답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내년 이후까지 본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공략을 하시고 저가 매수를 하면서 가져가는 전략을 펼치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역시 성장성과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모멘텀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홀딩 그리고 밀릴 때는 매수 전략을 단행을 해보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산업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뭐 좋다 말았었죠. 좋다가 말았습니다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는 이렇게 마셨듯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일시적인 충격은 나오더라도 주가는 바닥권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비안으로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나왔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이 지금 계속해서 체결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전히 업황 자체는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내년 이후에 업황 개선 가능성이 높고요. IRA법이 폐기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습니다만 IRA법이 폐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법 폐기당 공포는 안 갖는 게 좋겠고요.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만큼 2차 전지 관련된 반등,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재상승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공포는 별로 없다. 그러나 재상승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 보시기 바라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4%가 올랐는데요. 지금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좀 답답하지만 이들 종목은 2차 전지 업황과 무관하게 모멘텀이 살아나게 되면 주가는 바로 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통형 배터리가 말씀드렸죠. 올해 연말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제 그 공급이 시작되게 되면 모멘텀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과 무관하게 IRA법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과 저가 매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들도 답답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국산업과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까지 리뷰해봤는데요. 밀릴 때마다 매집하면서 보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 데모입니다. 최근에 크게 오르고 나서 지금 자리를 좀 잡아가는 중인 거죠? 그렇죠.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지금 살짝 이제 눌림이 나오고 네. 이제 제자리에서 다져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앞서도 제가 이제 엎드렸듯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끼리도 그 안에서 모멘텀과 종목들이 순환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네. 조선주가 올랐고 또 지금 현재 우주 관련주들 올라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으로 그 방향이 좀 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좀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규모가 무려 1,0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가 만들어집니다.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이 되고 정전이 끝나고 그 재건이 시작되거나 내지는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과의 전쟁도 있죠. 그것도 만약에 전쟁이 끝나거나 하게 되면 그 재건 시장에 대한 그 시장 규모라든가 우리나라가 이제 건설 시장 쪽에서 상당한 그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여전히 물론 전쟁을 종전하기는 너무 쉽지는 않을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트럼프와 푸틴 간의 어떤 협상 가능성이 분명히 부각되면서 종전을 추진하려는 그런 조짐이 분명히 만들어지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굴착기 이제 어태치먼트라고 하는데 굴착기에 장착하는 그런 장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의 뭐 이제 뭐 유압 브로커라든가 뭐 버스켓 이렇게 찍기처럼 뺐다 이렇게 들었다 하는 그런 기계들 그런 장비들을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만약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이 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부각이 됐을 때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대장주 맥락의 종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도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일단 아직까지는 종전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측면을 보게 되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길목을 잡아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림을 잠깐만 보면서 설명을 잠깐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푸틴이 지금 현재 종전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시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하고 푸틴 얘기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나왔죠. 이제 북한도 지금 현재 이 종전과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당사지이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의 사진도 나왔는데요. 일단 트럼프도 푸틴도 대화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억울한 그런 종전일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게 되면 소모적인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종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종전 관련된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잡아놓고 길목을 잡아놓고 기다려 전려주고 있고 종전주들이 한번 시세가 터지게 되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차트 1번 보면서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급드렸듯이 주가가 지금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났다가 밀리고 또 그러죠. 지난번에도 한번 급등이 났다 또 한번 눌리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반등이 계속해서 시도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종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종전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위치면은 뭐 물린다라는 관점보다는 시간은 걸린다라는 관점에서 큰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이 우리가 한번 정도 길목을 잡고 기다려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소멸계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이 붙을 때는 상당히 강할 수가 있는 만큼 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조금 내려서요. 오늘 1,300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8,9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종전 기대감과 함께 수익률을 두텁게 해줄 수 있는지 데모 앞으로의 추이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가 방송 외에도 매니저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자, 무료 방송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이 됩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한규석 검색하시게 되면 자, 최근에 방송한 유튜브 내용이 있으니까요. 꼭 보시기 바라고 방송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어려운 만큼 예습도 복습도 참 중요한데요. 네.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해서 매니저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